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PGA 프로페셔널 노스크레스트 골프 최용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들 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살짝 기온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 정도면 뭐 괜찮죠. 네. 네, 많은 골퍼분들이 이제 네.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플레이를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네. 이 아틀란타 지역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굉장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필드에 나가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 네. 또 많이 못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아쉬우시죠, 그러면.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연습장에 오셔가지고 연습을 네. 하시는데 네. 저희들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 필드가 전부 다 젖어가지고 네. 그 공을 줍는데 굉장히 매일같이 그냥 고생을 하고 있죠. 네. 모든 것들을 기계로 주셔야 되는데 기계로 어. 볼피커로 주질 못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너무 땅이 공을 이제 좀 찌르니까 네. 그래서 무거운 볼피커가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네. 새벽 4시나 5시에 나와서 어이구. 공을 이렇게 직원들이 줍고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와 주셔서 고맙고 고생이 굉장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밤새 많이 내렸을 때 그 다음 날은 좀 골프 치기 좀 힘들지 않나요? 하지만 필드 나가시는 분들은 힘드시지만 네네. 연습장은 티그라운드 쪽은 다 커버가 돼서 그래서 더 많이 오시는군요. 예, 그렇죠. 비가 오시는 날들은 연습을 네. 하시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데 어떤 많은 연습장들은 공이 딸리니까 네. 일찍 닫는다고도 그래요. 네. 하지만 노스크레스트 골프는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365일 모든 어떠한 조건에서도 손님들이 오시는 것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네.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는 갑자기 9시면 열던 거를 네. 10시에도 열기도 하고 또 네네. 12시에도 열기도 하고 오늘 네. 같은 날은 12시에 연다고 이렇게 사인을 붙여놓고 왔어요. 네. 왜냐하면 직원들이 공을 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7시 반까지 굉장히 폭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오픈 시간이 늦어지는데 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셨던 분들이 화내지 마시고 네. 상황이 그러니까 좀 이해를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골프 사랑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쵸 상관이 없습니다. 날씨가 어떻든 간에 네, 많은 분들 골프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나눠볼 내용 이게 골프 황제 복귀전이라고 불리던데 골프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 대회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리베리아 컨트리 클럽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스폰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인 현대가 주최하는 대회로서 네. 대회의 명칭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총 129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는데 네.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마어마한 갤러리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골프의 황제인 타이거 우드가 오래간만에 그렇죠. 공식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죠. 네네. 근데 이 대회의 호스트는 사실은 타이거 우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네. 몇 년 전에 타이거 우드가 사고가 났을 때 이 대회가 끝나고 월요일 아침에 지인들과 다른 골프장에서의 모임이 있었죠. 네. 골프를 치는 건지 한데 그 모임에 가다가 네. 사고가 난 것이죠. 그때 타고 있던 차가 또 화제가 또 됐었죠. 현대차죠.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차가 선수들에게 렌트카가 전부 다 현대차로 빌려주게 돼 있죠. 네네. 아무튼 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이제 어제 개막을 해서 지금 뭐 아직까지 경기 상황이 지금 시작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역시 또 타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타이거 선수가 마이너스 2 언더로서 27등의 랭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대회에 나오기 전에는 과연 오늘과 어제와 오늘 대회 성적으로 해서 컷을 하는데 네. 컷을 통과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인데 어저께 마지막 세 홀을 16, 17, 18홀을 네. 버디로 마이너스 3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토탈 점수는 마이너스 2지만 끝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기대를 하고 네. 대회에 임하는데 문제는
그 로스앤젤레스의 날씨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의 날씨하고 지금 같아요. 네. 44도에 최고 기온이 64도인가밖에 안 되니까 네. 굉장히 그 다리가 아프니까 음. 그 수술을 한 그 부분이 그렇죠. 어떻게 네. 될지는 모르죠. 그것만 아니라면은 아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기대가 네네.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재활 훈련 열심히 하고 이제 참가를 한 거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네. 본인도 그 욕심이 있을 테고. 네. 자, 그리고 이 대회 저희 한국 선수들도 지금 많이 참가를 하고 있죠. 네, 그 한국 선수들이 한 대여섯 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네. 그 임성재 선수만 그 중위권에 랭크가 돼 있고 네. 많은 그 김시우 선수 저번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혼여행을 와서 네. 하와이에서 소니 오픈에서 우승을 했는데 네. 그 선수는 굉장히 그 부진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이름을 모르시는 그 우리 교포 선수라든지 하는 선수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 탑 10에 들어간 선수가 아무도 아직까지 오늘 첫날에 어저께 첫날이었지만 아직 안 보이고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앞으로 그 남은 경기 동안 조금 활약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어떤 대회든지 지금까지 2022년, 2023년 대회가 반 이상이 치러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 동안은 그 한국 선수들의 대회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상위에 많이 랭크가 돼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대표님. 예, 그 이번 제니시스 그 인비테이셔널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금이 20밀리언이에요. 2천만 불이에요. 네. 그래서 그 중상위에 해당하는 메이저급 준 메이저급 대회라고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회가 있고 또 그 저번 주에 있었던 그 웨이스트 매니저먼트 그 우리 그 쓰레기 치워가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는 그 WMO 피닉스 오픈이라고 하는데 그 대회가 아주 재밌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스카리 그 셔플러라는 선수가 작년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4승을 했다고요. 근데 네. 이번 대회에 그 역대 4명의 선수에 해당하는 백투백 그 위너가 됐어요. 작년도와 올해의 챔피언이 2년 연속으로 되는 그런 좋은 대회였죠. 네. 그래서 그 WM 피닉스 오픈은 그 스테디움에서 그 스테디움 형태로 그 모든 것을 그 그린 주변에 만들어 놓고 대회를 하는데 아주 술들 먹고 술병 던지고 물병 던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환호하고 하는 그 젊은 그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대회였죠. 네. 그래서 그 대회가 이제 그 저번 주에 2월 9일에서 2월 12일 날 치러졌고 네. 그 전주에는 그 페블비치 프로엠이라는 그 페블비치 대회가 열려서 그 영국 선수 저스틴 로즈 선수가 그 19언더를 쳐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네. 오래간만에 4년 몇 개월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 네. 선수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죠. 네. 근데 그 선수가 이제 우승을 했고 또 다음 주에는 그 리브 골프라고 아시죠? 네, 말씀하셨죠. 리브 골프의 네. 첫 대회가 2월 24일에서 2월 26일까지 마야코바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네. 아, 그 말도 많고 뭐 탈도 많은 그 리브 골프가 또 이제 시작이 되는군요. 네, 되는데 이제 많이 그래도 그 상금이 그때 상태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해서 많은 선수들이 PGA 투어를 버리고 그걸로 갔는데 네.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WM 피닉스 오픈이나 제니시스 그 인비테이션이나 상금이 2천만 불로 인상이 되면서 네. 뭐 거기에 준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이제. 네, 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해피하게 이제 그 PGA 그 투어에서 플레이를 하죠. 네. 뭐 리브 골프 덕분에 이제 상금이 조금 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네요. 조금이 아니죠. 아, 어마어마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죠. 네네. 왜냐하면 이 작년도 재작년도만 하더라도 메이저급 대회라고 했을 때 네. US 오픈이라든지 그 마스터스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1,200만 불, 1,300만 불의 상금 총 상금을 갖고 대회를 했는데 네. 그 다음 주에 치러지는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라는 그 플로리다에서 하는 그 대회는 3,500만 불의 상금을 와, 걸고 하게 돼요. 네. 정말 엄청나네요. 이게 엄청나게 네, 이 팥이 그 3배로 커졌다 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네.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네. 네. 맞습니다. 그
이번 주 제네시스 인비테이션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마지막 대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번 달에 하와이에서 있었던 2개 대회 말씀을 드렸고 이번 대회는 그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에서의 대회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 모든 대회가 플로리다 쪽으로 옮겨오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더 혼다 클래식 챔피언십이 PGA 내셔널 코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자, 플로리다 다녀오셨죠, 대표님? 네. 무슨 일로 다녀오셨죠? 저는 그 2주 전에 네. 그 플로리다에서 그 매년 열리는 PGA 머천다이즈 쇼라 그래가지고 네네. 모든 골프 용품 회사나 골프에 관련이 있는 모든 회사들이 그 올랜도에 있는 그 컨벤션 센터에서 네. 그 쇼가 진행이 됩니다. 네네. 자, 올해도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였나요? 그 제가 사실은 35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예. 그 머천다이즈 쇼를 다녀왔는데 네. 물론 몇 년 오래 전서부터 많은 것들이 그 하이텍으로 변화가 돼 있었는데 네. 올해는 특히 더 하이텍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골프라든지 모든 분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기계들이 나와가지고 네. 전시가 많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뭐 그 스포츠 분야, 뭐 골프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접목이 되는군요. 네. 어마어마한 접목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골프 존이라는 인도 그 골프 그 한국에서도 많이들 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사실은 그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는 그 5년 전이 아니라 팬데믹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한테는 이거 미국에서는 접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그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네. 이 팬데믹 이후로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 지역에도 여러 군데가 생긴 거로 알고 있고 네. 제가 또 뉴욕, 뉴저지 쪽을 자주 가는데 그쪽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비즈니스를 열고 또 네. 영업을 활성화가 굉장히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골프 그 연습장이나 골프장에 가셨을 때는 대략적인 거리를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시뮬레이션 골프는 쳤을 때 방향과 볼의 스핀, 헤드 스피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정확한 분석을 해주죠. 네. 아, 그 분석이 정확하게 나오는군요. 네. 거진 뭐 100% 정확하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네. 단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네. 뭐 슬럽의 영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그 랜드가 돼가지고 굴러가는 거리는 계산을 못하죠. 네. 하지만은 떠가는 거리는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대략적인 감으로 하시지 말고 네. 조금 더 프로님들을 만나서라도 이렇게 좀 과학적인 분석을 한두 번이라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빨리 캐치할 수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배우는 게 더 많은. 아, 그렇군요. 꼭 선수가 아니라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군요. 네. 네, 그래서 공이 멀리 갔다. 그럼 네. 왜 멀리 갔냐는 거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내가 힘을 줘서 빨리 쳤으니까 멀리 갔겠지 뭐. 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클럽 페이스에 정타를 맞춰 가지고 PTR 레이스를 올려주느냐. PTR이라는 것은 파워 트랜스퍼 레이스를 얘기합니다. 네. 우리 몸하고 골프채에서 만들어낸 힘이 공에 얼마큼 전달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알게 되시면 네. 많이 연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PGA 프로페셔널 노스크레스트 골프 최용식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프 최용식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플로리다 올랜도 그 쇼에 다녀오신 내용 이제 가셔서 좀 새로운 제품들 좀 많이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어떠셨어요? 매년 새로운 골프채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어떤 회사는
그 매년 나오는 회사가 있어요. 테일러 와. 메이드 같은 경우는 네. 매년 그 새로운 모델이 나오죠. 네. 그다음에 그 타이틀리스트는 사실은 작년에는 새로운 그 타입의 모델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1년을 건너뛰고 올해 이제 나오게 됐죠. 네. 그다음에 캘러웨이라든지 뭐 많은 회사들이 2년이나 음. 2년과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죠. 네네. 그래서 그 새로운 모델이 이제 막 입고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네. 그래서 아직까지 팔지는 말아라. 그래서 그 진열은 해놓고 있는데 그 PGA 투어 슈퍼스타에 가셔도 아직까지 가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일단 왜냐하면 살 수는 없지만 구경은 할 수 있군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며칠 날 킥오프를 하라는 아. 그게 연락이 와요. 그럼 네네. 그날서부터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올해 그 최고 신형이냐라고 골프채를 문의하실 때 그렇게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 제품은 그 2022년과 2023년이 올드 앤 뉴가 될 수가 있고 네. 어떤 회사는 2022, 2023년이 같은 모델인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2022년 거를 물어보실 때 네. 새 모델이냐 그랬을 때 그렇죠. 새 모델이긴 한데. 오늘까지의 최고의 신형이죠. 네, 네, 언제까지? 그렇죠. 내년 2024년 5월 달까지.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변하지 않는데 그렇게 그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좀 대답이 그렇고 네. 그다음에 신형이 이제 골프채가 좋냐? 네. 이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뭐가 네. 특이하냐? 뭔가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회사 매니팩처 측에서는 좋게 나왔다라고 네. 얘기하겠죠. 네. 뭔가를 조금이라도 애드했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뀌어야 뭐 얼마나 그렇게 바뀌겠어요.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뀌는 건 획기적인 건 없죠. 10년 전에 비해서는 획기적일 수가 있지만 네네. 2022년, 2023년 거기서 보면 샤프트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샤프트가 많이 바뀌지 못해요. 샤프트는 흑연과 그 폴로 만들어진 실로 그 필라멘트를 만들기 때문에 검은 거로 나왔다가 거기 마지막에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샤프트가 달라졌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그 색깔만 그 디자인만 밑에 바뀌었겠죠. 네. 그다음에 헤드 쪽에 보게 되면 드라이버 헤드 쪽에 보게 되면 그 A 모형이었다면 B 모형으로 바꾼 거죠. 사이즈가 똑같고 발림이 똑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타입이 그렇고 재질에서 뭔가를 조금 애드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네네. 그래서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잘 멀리 갈 거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테스트 기관에서 하게 되면 네. 뭐 2, 3야드 이렇게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뭐 30야드가 더 간다거나 50야드가 더 간다거나 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어쨌든 뭐 새로운 제품이 뭐 1, 2년마다 항상 나오는데 그것들이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뭐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뭐 구경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몇 시간 동안 계속 이어오고 있는 그 골프 룰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죠, 대표님. 네. 예, 그래서 그 지금서부터는 조금 빨리 제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룰 12번, 13번, 14번 빠르면은 15분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거든요. 많은 분들 이제 방송 들으시고 말씀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그 이 룰은 참 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게 룰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그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상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룰북에 있는 룰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일부러 시간을 내셔가지고 읽지 않으시면은 네. 좀 그거는 일반인들은 힘들어요. 힘들죠. 그리고 또 네네. 읽어도 네.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이 그렇죠. 룰북을 그 진짜로 수십 번, 수백 네. 번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니까 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러면 네, 골프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그 12번째 룰은 그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벙커 룰. 네. 그러니까 벙커 룰에서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약간 좀 보충을 드리면 벙커에 들어갔을 때는 그 모래를 만질 수가 없다. 그것이 클럽이든 뭐든 그
고의적으로 만지려고 했을 때 그것은 벌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백스윙을 하시면서도 그 모래가 닿으면은 그 벌타니까 네. 그거 조심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느 때 그 벌타를 먹고 어느 때는 안 먹느냐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벙커에 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는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은 무벌타로 아, 그것을 옮겨낼 수가 있죠. 네. 단 홀컵에 가깝게 가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데 벙커가 완전히 물이에 발 디딜 데도 없이 물이에요. 네. 그러면 천상 홀컵에서 먼 쪽으로 나와서 그린에서도 그 잔디밭에서도 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냐. 실질적으로 만약에 물이 조금 있고 다른 쪽에 벙커가 있다면 그 룰에는 벙커 안에서만 움직이게 돼 있다 이거죠. 네. 근데 물이 꽉 차가지고 못하면 뒤로 나오실 수밖에 없죠. 상황에 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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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기 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못 찾죠. 그러니까 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 엑스트라 공으로 새로운 공으로 그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그것은 특별히 그런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스윙이나 스탠스를 잡기 위해서 발로 모래를 이렇게 누르시는 경우 있어요. 네. 있죠. 그것은 벌타가 아닙니다. 아, 그 네. 치기 위한 준비니까. 네. 또 코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벙커를 이렇게 플랫하게 해주는 경우 네. 그것도 또 벌타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화가 나서 벙커샷 했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그냥 클럽으로 그냥 그 모래를 갖다 꽝 치셨을 때 네. 이것도 벌타는 아니에요. 아, 벌타는 아니군요. 네. 네. 그 다음에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 벙커 안에 그 레이기 있잖아요. 네. 긁는 네. 그 모래를 긁는 거. 근데 그걸 거기다 뒀어요. 그래서 공이 거기에 걸렸어요. 아.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럴 때는 그 레이크를 움직이면서 네. 잘못하다가 공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옮길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낙엽이 있다든지 네. 뭐 누가 버린 담배꽁초가 있다든지 했을 때 그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움직인 공 그때 그것을 움직이려고 모래를 타치했을 경우에는 벌타가 아니라는 거죠. 아, 네네. 이제 그거 아시고 네.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두 분들이 골프 이렇게 치시다가 좀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벙커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한 분이 벙커에서 첫 샷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스탠스를 잡기 위해서 모래를 꽝꽝꽝꽝 눌렀어요. 네. 그런 다음에 벙커샷을 했는데 네. 그게 벙커에 턱을 맞고 네. 우측에서 쳤으면 좌측으로 공이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네. 탈출은 못하고 같은 벙커 안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발자국을 낸 것을 네. 자기 발로 슬그머니 이렇게 뭉그러뜨려서 평평하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타석으로 나와서 세컨샷 두 번째 벙커샷을 해가지고 탈출을 해서 나왔는데 네. 옆에서 보던 상대편 플레이어가 지인분이 네. 너 그거 벌타다라고 해가지고 두 분이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오셨는데 네. 저한테 정의를 내려달라 그래서 참 제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많이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벙커에서 말씀드렸을 때 벙커를 다음 플레이를 위해서 평평하게 해줄 수가 있었을 때는 무벌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두 분이 맞아요. 네. 한 분은 고의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다음 세컨샷을 잘하기 위해서 모래의 질을 보려고 발로 문디긴 게 아니라고요. 네. 다음 플레이를 위해서 그렇죠. 그것을 평평하게 해줬는데 상대편 같이 플레이한 사람은 네가 다음 첫 샷을 미스테이크 샷을 했기 때문에 모래의 질, 모래의 두께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문디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입장 차이가 있군요. 입장 차이가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분명히 룰북에서도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매너죠. 그러니까요. 네. 매너가 그런데 좋은 건데.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클럽이나 모래를
만졌을 때는 또 벌타다 한 벌타다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양쪽의 경우의 수가 같다는 거죠. 네. 어떻게 봐줬느냐에 따라서 룰을 적용을 할 건데 네.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경우에 상대편을 위해서 좀 배려해줘서 그렇게 벌타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네. 플레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단지 선수들은 그 경우에 어떻게 싸우질 않죠. 네. 그 커미디 그 심판위원회한테 전화를 했든지 거기 불러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결론을 내주면 되죠. 네, 네. 근데 두 분이 다 맞는데 또 두 분이 또 틀릴 수도 있는 맞기도 하지만 두 분이 그러네요. 틀릴 수 있는 경우의 수였다고요. 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다시 보니 안 보니 누가 매너가 있니 없니 하시니까 저한테도 제가 그러니까. 또 말씀드릴 때도 네. 두 개 똑같이 말씀 이렇게 드렸어요. 네. 이 경우에서는 이게 맞는 거고 저 경우에서 저 경우가 맞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네, 네. 상대편을 위해서 골프는 그렇죠. 배려의 게임이니까 그렇죠. 배려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인 경우에는 네, 어쨌든 그 좀 매너를 이제 보여준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PGA 프로페셔널 노스크레스트 골프 최용식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프 룰에 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린에서의 룰입니다. 네. 네, 그 퍼링 그린에서 네. 그 허용이 되는 룰과 그 요구되는 행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네. 많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네. 다 골프를 치시니까 그 볼이 그 퍼링 그린에 올라간 정의는 그 퍼링 그린 안에와 경계선에 공이 중간에 있어도 그것을 퍼링 그린에 올라갔다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그 공이 퍼링 그린에 있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마크를 하고 공을 집을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을 닦으실 수가 있죠. 네. 언제든지. 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 모래라든지 그 퍼링 그린이 그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를 수선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일반 페어웨이에서는 그런 수선의 행위가 벌타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퍼링 그린에서만큼은 그 모래를 뭐 이렇게 수건으로 뭐 이렇게 쳐내신다든지 또는 남이 그 공 마크가 있었을 때 공 자국이 있었을 때 또는 그 어떠한 사람이 스파이크로 이렇게 직접 긁고 갔을 때 그거를 수선하실 수가 있죠.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네. 그다음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그 아틀란타 지역에서 여름철에 그 골프장에 가게 되면 그 곰팡이 실어가지고 많이 죽은 그 그린이 있어요. 네, 네. 그 자연적인 그 훼손에 의해서 망가진 그린에서 공을 칠 것이냐 네. 아니면 옆으로 옮길 것이냐 하는 거에서 저도 그 룰북을 그 공부하기 이전에는 아니 뭐 우리끼리 치는 건데 좀 옮기면 어떨까 하는데 사실은 그거 벌탑니다. 아, 그냥 자연적으로 훼손돼 있는 자연적으로 상태에서도 훼손된 흙바닥이라 할지라도 네. 거기서 쳐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그 이제 봄철이 되게 되면 에어레이스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모래를 갖다 뿌린다고요. 네. 그러면 그 상태도 그냥 치셔야 허용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아, 네. 일단 자연적인 상태는 그대로 두고 맞습니다. 치셔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훼손은 우리가 리페어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을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자국들을 그 훼손된 상태를 리페어한다고 하면서 공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골을 파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건 투 페널티입니다. 네. 투 페널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 돌멩이가 뭐 조그만 돌멩이가 그린에 있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걷어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참 불리하죠. 어느 때 네. 보면 룰이라는 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다 곰팡이 실어가지고 그냥 막 다 죽었는데 한쪽은 팍팍하고 좋은데 거기서 치려고 그러면 속이 상하시는데 네. 룰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서 아마추어 분들께서 같이 지인들하고 치실 때는 같이 동의하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좀 옮기고 치겠다 그랬을 때는 로컬 룰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하지만 시합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그 요즘에 그 그린에 올라가셨을 때
공 마크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자기 앞에 있는 공이 그 마크가 내가 치려는 라이 선상에 있었을 때는 그분한테 옮겨 달라고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옮겨 달라고 하지 않아 가지고 그 마크를 그 맞아 가지고 공이 들어가거나 네. 또는 안 들어갔을 때 있는 그대로 상태로 플레이해야 한다는 거죠. 아. 어떠한 벌타는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것을 뭐 멀리서 치면서 그게 내가 달지도 몰랐는데 퍼팅을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그 굴절이 돼서 홀컵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냐면 먼저 치는 사람이 나 그거 좀 옮겨 주세요라고 말을 먼저 했었어야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옮겼어요. 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벌탑니다. 아, 그렇군요. 말을 했는데도 안 안 옮겼으면. 옮기면 네. 반드시 말을 했을 경우에는 옮겨줘야 된다는 거. 네, 네. 그 다음에 그 오늘 같이는 이렇게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비가 좀 물이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도 그냥 치셔야 돼요. 네. 그건 어떻게 하실 수가 없고.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파이크 자국에 의해서 그 그린이 훼손됐을 때는 리페어가 된다고 했는데 네. 잔디를 깎는 차가 만든 훼손은 리페어를 할 수가 그것도 없어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룰이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룰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 네. 때문에 싸움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끼리 가셨을 때 그 잔디 깎는 차가 그 잔디를 그린을 훼손했을 때는 뭐 눌러서 치기로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서로 이제 치시는 분들끼리 그 동의가 되면은 그건 또 그렇죠. 괜찮은 거군요. 왜 고들만의 리그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요즘은 그 깃발을 그냥 꽂고 치실 수도 있고 빼서 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은 반드시 치기 전에 나는 그 깃발을 빼줘 아니면 빼지 마라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깃발을 빼 달라고 했는데 빼지 않은 상태로 공이 가서 맞잖아요. 네. 그러면 2019년 이전의 룰대로 페널티입니다. 깃발을 맞았을 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빼달라 그랬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이 그 지인분들하고 치시잖아요. 칠 때 나 빼줘 그랬는데 네. 그 지인분이 자기 공만 생각하느라고 깜빡 잊어가지고 공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못 뺐다 미쳐. 못 뺐어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네. 그럼 누구한테 페널티를 줘요? 누구한테 줘요? 그분이 고의적으로 하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분명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 플렉을 빼달라고 그랬는데 네. 아무래도 공이 들어오는 게 그 홀컵 쪽으로 슥슥 와요. 그런데 미우니까 갑자기 깃발을 꽂아가지고 깃발을 네. 그쪽으로 기울여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럼 그 사람은 페널티를 먹어야죠. 그렇죠. 또는 실격을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네. 고의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네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공을 치셨을 때 그 상대편 같이 치신 분의 몸에 맞췄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네.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 막아준 것도 아니고 네. 뭐 멀리 갈 거면 막아준 게 아니라면 자기가 치셨던 자리로 다시 와서 다시 치시면 돼요. 네네. 고의가 없었다면. 없을 때는 네. 벌타가 누구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불이익을 서로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치신 자리 반드시 치신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데 네. 금방 치고서 다 갔는데 금방 잊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셨던 자리 부근에 가까운 곳에서 치시면 돼요. 네네. 일단 그 부근이면은 네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퍼팅을 하셔가지고 공이 홀컵 쪽으로 가서 깃발을 뽑지 말라 그랬는데 공이 그 깃발과 컵 사이에 꼈어요. 네. 그거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공이 홀컵의 지면에 끝에까지 안 닿더라도 네. 그 홀컵 안에 공이 들어가 있으면 홀 아웃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공이 잘 가다가 홀컵에서 반 이상이 홀컵 안으로 걸려져 있고 반은 지면에 남아 있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간 건가요? 안 들어간 거죠. 단 그때 기다리는 시간이 10초입니다. 네. 그러니까 홀컵 자기가 친 위치에서 홀컵까지 가서 거진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공을 꺼내려가는 시간은 제외하고 네.
공을 꺼내러 갔는데 공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홀컵으로. 네. 그럴 때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부터 10초인가요? 10초를. 아, 네. 그래서 그때 떨어지면 홀아웃이 된 거고 네. 안 떨어졌으면 안 떨어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러 갔을 때 그 진동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있죠. 그거 네. 10초입니다. 아.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그 그린을 걸어가면서 네. 쾅쾅쾅쾅 울리면서 가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김시우 선수가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아, 네. 홀컵에 거진 뭐 한 70%가 걸린 것 같은데 안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 모든 선수들이 같이 친 플레이어들이 그 공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 김시우 선수는 그거를 그 홀컵에서 꺼내기 위해서 갔는데 네. 막상 홀컵에 가까이 가니까 갔는데 안 그 떨어지고 공이 있었어요. 안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많은 선수들이 그걸 기다렸죠. 네. 기다렸는데 기다린 후에 그 공이 홀컵으로 떨어졌어요. 아오, 네. 그래서 버디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수의 스코어는 바로 바뀌었습니다. 네. 4개로. 왜냐하면 10초 룰을 위반했기 때문에 아. 10초를 넘겨서 공이 떨어졌을 때는 홀컵 에지에 공이 걸려져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10초를 그러면 그때 누군가 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위원회에서 재고 있겠죠. 아, 네. 10초. 근데 아마추어 분들 할 때는 뭐 그런 게 10초가 뭐 누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룰이라는 것이 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PGA 프로페셔널 노스크레스트 골프 최용식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골프 룰을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까 이 골프가요. 정말 살아있는 그 골프 공도 그렇고 정말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룰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신 골프채도 네. 생명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공도 또 생명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하는 행위에 따라서 리액션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골프채도 막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사랑해서 좀 아껴주세요. 네, 네.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시고 네, 예뻐해 줘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네,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이어갈까요? 맨날 방송을 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이렇게 네.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지식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렇죠.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재밌어요. 네. 그래서 다음 그 달에 기회가 되면은 네. 그 룰 14, 15, 16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네. 그것은 언제 내가 공을 집어서 공을 닦을 수 있고 또 어느 때는 그 프리 드랍이 되는지 그 벌타가 없이 그 공을 집었다가 놓을 수 있는지 네. 또 그 어느 때는 장애물을 움직일 수가 있는지 네. 그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과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 있단 말이죠. 작은 네. 장애물들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이 움직이는 경우 또 페널티가 있이 움직이는 경우 네.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그 코스 상태 만약에 그 동물이 파는 그 구멍에 그 공이 들어갔을 때 네. 또는 뱀이 있는 지역이라고 써져 있을 때 아.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네. 그다음에 저 시간이 더 되면 페널티 구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하자드 존이라 그러죠. 네, 그 네. 물가의 근처에 갔을 때의 룰에 대해서 다음 달에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대표님한테 이제 여쭤보시잖아요. 골프를 치시다가 정말 뭐 골프를 뭐 잘 모르니까 그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도 있었고 또 뭐 다른 예가 어떤 게 하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근데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 그 경우의 수에서의 룰이에요. 많은 네. 분들이 그래도 대충 TV들 많이 보시고 해서 아시고 한데 그 가능한 하면 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질의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네. 왜냐하면 그 룰북에 있는 대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두 분이 오시게 되면 꼭 한쪽 편을 들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상황 안 봤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요렇건 요 경우에는 요렇게 됐고 저 경우에는 요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두 분이 생각하시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게 정답인 거죠. 그렇죠. 그 결론은 이제 대표님께서도 그 상황에 안 계셨기 때문에 네. 룰을 말씀은 해주시는데 이제 결론은 두 분이 이제 또 내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골프를 치실 거니까 좋게 해결하셔야죠. 그리고 처음서부터 네. 그 룰북 넘버 원에 나와 있듯이 상대편에 대한 배려만 그렇죠. 있으시면은 네네. 좋은 에티켓을 갖고 그 좋은 그 매너를 가지신 그 골퍼라는 칭호를 언제든지 들으실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요 PGA 프로페셔널 노스크레스트 골프 최용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